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징가치트 도령, 스마트 도령, 여러분의 태극 도령,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 신도님 여러분, 구독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찰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한 달 정도 미루어진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를 미루어서 하면 좋겠지만은 또 진행을 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소규모의 이런 암자나 절 같은 곳은. 근데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꼭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암자나 절에는 꼭 문을 활딱 열어 놓으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각자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옮길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걸려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살아나오지 못하고 간 겁니다. 저승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꼭 그 사찰에서 운영하시는 사찰의 주지스님 또는 이런 총무원장님들 또는 신도 회장님들 문을 활딱 열어놓으세요. 그냥. 왜냐면 암자 사찰은 그래도 자연 속에 있어서 문만 활딱 열어놓으면 그냥 환기가 바로바로 되니까 마스크만 쓰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차단할 수 있을 거로 보고 교회의 그 밀폐된 공간보다는 이 사찰이 훨씬 전염도가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의 흐름이거든요. 기. 바이러스도 안 좋은 기의 흐름이에요. 안 좋은 게 이 기가 막 공기 중에서 기거든요. 그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찰에는 일단은 이 밑에 있는 공기보다는 깨끗하지.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바이러스 보균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그분도 마스크 썼고 나도 마스크 썼고 나도 썼고 너도 썼고 두 번 차단이 됐고 이 공간은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환기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약하다지 안 걸린다는 아닙니다.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암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꼭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좀 신경 쓰시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달 미루어서 하시는 사찰은 뭐 알아서 이렇게 한 달 연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참석을 못 가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거기 뭐 신도 회장님이나 뭐 그 총무님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로 등값, 촉값 그냥 쏴주고 잘 좀 다뤄주십시오 해도 안 떼어먹어요. 그분들 돈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요. 다 그게 확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그 먼저 번 올려준 그 사주풀이 영상을 보신 분이 또 한번 보고 싶다. 사주팔자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오행으로 설명 들으면서 분석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니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보기도 하고 귀로도 들어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또 접수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그 사주팔자를 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양력으로는 65년 1월 24일생이고요. 음력으로는 64년 12월 22일생인데 여기 양력은 65년 1월 24일생이고요. 음력은 64년 12월 22일생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태어난 게 지금
10시 50분 정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밤 10시 50분. 옛날에 61년도 이전에는 9시, 10시, 11시가 해시였고요. 61년도 이후에는 일본 동경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9시 30분부터 10시 반, 11시 반까지가 해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10시 50분경에 태어난 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해시에 해당이 되겠죠. 해시. 예. 그러니까 9시 반, 10시 반, 11시 반은 같은 시간입니다. 해시. 그래서 요거를 사주팔자를 제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음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분이 갑진생이에요. 갑진생. 갑진생인데, 그러나 이분이 양력으로 보면 1월 24일생인데, 그 전년도에 12월 22일이 동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양만 갑진생이지, 그 전년도 12월 22일부터는 기운이 바뀌어서 뱀띠의 운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을사생으로 봅니다. 이분은 갑진생이 아니고 아닙니다. 을사생입니다. 한 살 빼야 돼요. 한 살 빼야 되고 을사생 그때가 이제 축월입니다. 12월 22일이면 정축월. 여기 연간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진이 무인일이고요. 그 다음에 해시. 무의 해시면 이날이 개해시입니다. 개해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갑진년하고 을사년은 대운이 완전히 바뀌죠. 역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의 뱀띠의 운명을 가졌으니까 음에 연관돼 있으니까 역행으로 가죠. 정, 병, 을, 가, 개, 임, 신, 경. 그 다음에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이렇게 이제 역행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대운수는 이게 만세력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요, 남자인데 4대운으로 나옵니다. 4, 14, 24, 34, 44, 54, 64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을사생이면은 올해 2020년도는 56세가 됩니다. 56세가 되고 갑진생으로 이제 놓고 보는 분들은 집에서는 이분이 57세로 알고 있겠죠. 2020년도에 57세가 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격히 분석을 하면 한 살 애매하게 먹었고 을사생의 운으로 봤을 때 올해 2020년도는 56세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일간을 보면은 무토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큰 토입니다. 무토는 양토기 때문에 큰 산이에요. 산 같은 그런 기운이다 볼 수가 있고, 옆에는 개수, 해수, 무인일이니까 인목, 정축월이니까 정화, 축토, 을사년이니까 을목, 사화, 이렇게 이제 오행이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5가지 기운. 이분이 무토의 성질을 가지고 음력으로 12월생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음력으로 12월 22일 정도면 예를 들어서 뭐 설날 할 열흘 전이겠죠. 설날 열흘 전 정도 되는데 60년도 중반에 설날 열흘 전이면 바깥의 온도가 어떨까요? 온도가 매우 춥습니다. 매우 춥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엄동설한이다라고 이제 하죠. 엄동설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태어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엄동설한에 태어나 있는 흙이에요. 그때는 산에도 가보면 성에도 끼어있고 막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뭐 좀 겨울에 칡뿌리 좀 캘라고 하면은 그 땅 껍데기가 얼어갖고 좀 삽도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서 뾰족한 곡괭이 갖다가 이렇게 조금 파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거를 파내고 나서 그 밑으로 들어가야 흙이 부들부들한 흙이 나오면서 파지기 시작합니다. 껍데기는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괭이라고 하죠. 곡괭이 뾰족한 거 그걸로 땅을 패는 거거든요. 잘 안 파질 때. 그만큼 얼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시간이 밤중이잖아. 예? 엄동설안의 그 추운 겨울에 한밤중이면은 더 추운 거예요. 제일 추운 시간이야. 10시, 11시, 12시면은 이 12월 달에 생각만 해봐요. 응? 덜덜덜덜. 아니,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오줌 한번 싸면 오줌도 그냥 1분 만에 얼어버리는 그때 날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춥고 차고 냉한 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춥고 냉하고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쇳덩어리일까요? 아니면 뭐 막대기일까요? 아니면 막 차가운 물일까요? 이때 물은 얼었어. 얼어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달아나 고무 달아나 어디다가 물을 이렇게 좀 받아갖고 바깥에다가 한 30분만 놓으면 그냥 얼어요.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일단은 따뜻하고 봐야죠. 그렇게 추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따뜻한 게 필요한 거야. 불 떼야 돼. 집안에도 그냥 아궁이 있으면 불 떼야 되고, 온돌 있으면 방바닥을 데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60년도에는 대부분 아궁이 뗐겠지 거의.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은 연탄 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런 경우에는 아궁이, 가마솥밥 해먹을 때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사주팔자 보니까 여기에 정화가 있네. 정화. 이렇게 이제 불의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이 정화보다는 그래도 좀 병화가 있었으면은, 양화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고,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근데 을사년에 여기 사화, 이것도 이제 불은 불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지지에 있는 사화가 땅바닥에 있는 불이고, 옆에 축토하고 만나면서, 이제 반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반 정도로 합이 붙어서 사유축 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살짝 변질이 돼서 요 사화의 기능이 조금은 약하다, 무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력한 사화를 잡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서 쉽게 말하면 수호신은 천간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천간에 밑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 그거를 이제 사주상으로는 용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용신을 이 정화로 보고요. 수호신을 정화로 봅니다. 근데 이 수호신 옆에 을목이 다행히 목생화 해주고 있죠. 간목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건 풀떼기거든요. 을목은 풀. 그래도 풀이라는 게 와서 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펴주면 안 지펴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목생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토를 화생토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화가 사주에서는 이제 정인이다. 인수죠, 인수. 인수인데 이 인수는 뭐냐, 누구냐? 모친인 거예요, 엄마. 다행히 엄마가 옆에서 따뜻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불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여기 아들을 좀 끔찍하게 생각하고 어머님이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사주. 그리고 머리도 좀 똑똑하고 이게 바로 인성이거든요. 인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현명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주에서 인성이 아예 없든지 무인성이든지 그러면은 조금 똑똑하진 않죠. 현명하지도 않고 좀 무식한 행동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있고 무토, 이 무토의 성격은 대부분 포용해 주는 거예요. 오지랖도 넓어. 남 신경 쓰고 남한테 피해 줄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못 하고 좀 남들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 있으면은 좀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 이 무토의 습성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에 괴강살, 양인살 그게 이제 뻗어 있는 난폭한 그런 난폭군 그런 것도 일단 안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분은 오지랖이 넓고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이렇게 좀 똑똑하고 현명한 남성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분 이름은 김정수라는 사람이에요. 김정수. 이 김정수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주팔자다. 라고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